준비하시고. 자, 준비할게.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부 아침 강의를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제 바로 수업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할 주제는 소송 비용 및 집행 비용 확정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래서 우선 보충 프린트는 한 30페이지 정도 되고 주교조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공단에서 입사해가지고 한 15년 되기 전까지는 이 소송 비용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어떤 의뢰자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 의뢰자가 뭘 물어봤냐면 자기가 법원에 출석원 비용을 받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그래서 그걸 누가 안 알려줘가지고 책을 찾아봤는데 책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선 사람들이 물어본 걸 그 부분을 한번 먼저 보시죠. 그래서 보충 프린트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래서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1페이지. 그래서 보충 프린트 보시면 왼쪽에는 2017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여비 등 개정표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게 의정부 지방법원 건데요. 얘는 2014년 거고, 얘는 왼쪽 건 2017년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맨 1번 보면 서울시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법원마다 내규로 이런 걸 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하루 일당이나 여비나 그 다음에 식비를 얼마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당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재판에 갔다 그러면 일당 5만 원을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운임은 우리 이제 그걸 실제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은 전철요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전기 여기 이제 이게 2017년도 건데 여기는 지금 3,300원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증명 못하면 이게 약간 기본적인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비는 하루에 2만 원, 이건 법원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각 법원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없어가지고 책에는 이게 얼마인지 없어가지고 그분이 계속 이게 얼마냐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보충 프린트 1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그리고 언제든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있으시면 궁금한 거 있으면 끝나신 다음에 물어보셔도 되고, 수업 시간에 물어보셔도 같이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송 비용 및 집행 비용 확정 표에서 보면, 자, 이게 우리 실무에 있으면 이게 책을 다 찾아보는 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이 표 안에다가 얼마나 거 답을 집어넣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책을 주교재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웬만한 내용이 거기다 이제 보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소송 비용하고 집행 비용에서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게 왼쪽 부분이 있는 것들은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나머지 것도 좀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우리 비용에 보면 이렇게 위에 보면 4개의 비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맨 왼쪽에 보면 보전 소송 비용,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보전 집행 비용, 그 다음에 민사 소송 비용, 민사 집행 비용,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할 때는 이 부분을 명확히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책을 볼 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내용이 엄청 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왼쪽에 보면 우리 이제 보통은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전 처분을 이제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보전 소송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보면 보전 소송 비용과 보전 집행 비용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 밑에 보면 민사 소송이라는 건 딱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사 집행이라는 것도 부동산 경매라든지 채권 압류 및 출심 전부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유체동산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 보전 소송에서 보전 소송과 보전 집행이 나눠진다는 걸 굉장히 어색해하고 하는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 밑에 보면, 자, 왼쪽과 오른쪽의 글씨체가 다르죠. 자, 이건 편집으로 잘못된 편집이 아니고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전 소송 비용과 민사 소송 비용은 그 밑에 뭘로 가냐면 소송 비용의 확정으로 가요.
그 다음에 보전 집행비용과 민사 집행비용은 집행비용 확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은 소송비용 확정은 그 민사소송법을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보전 집행비용과 민사 집행비용은 민사 집행비용을 확정해가지고 민사 집행법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보면 쉽게 보면 민사소송과 민사 집행은 그 우리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가압류를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소송비용과 집행비용과 나눠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제 많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먼저 하면, 우선은 이 가압류 가처분에 이 두 가지 비용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 그 95페이지에다가 굵은 글씨 쳐놨잖아요. 그 보전 소송 비용 보면 95페이지에 줄을 쳐놨는데, 이 95페이지라는 건 주교제를 말씀하는 거. 주교제를 보시면, 저 강의를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 너무 이렇게 많이 빠르다. 그래서 그런데 뭐 잘 안 고쳐지다. 자, 95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 95에 보면 맨 위에 세 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전 처분의 신청 비용, 그 다음에 신청 비용과 집행 비용은 구별되는 것이므로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할 때는 신청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의 확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보면 보전 처분에서도 이 신청 비용과 그 집행 비용이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 멀리 있는 동영상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동영상을 찾아서 여기 보시면, 자, 이 가압류나 가처분도 이 그 정확히 보면 재판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 절차가 있어요. 이걸 우선 여기 보면 이 보전 처분이라는 것도, 이 보전 처분을 두 개로 나누면 재판 절차와 집행 절차 나누는데, 결국에는 우리 이 기준점이 뭐냐면, 우리 가압류 명령을 받을 때 쓰는 비용, 가압류 명령할 때 이제 명령까지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가압류가 나올 때,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들은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한 다음에 뭐로 하죠? 집행을 뭐예요? 등기부에 등기를 하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우리 그러면 부동산 가압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그 인지대, 송달료, 그 다음에 보증보험,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나 이제 법무사가 대리를 하잖아요. 이 비용이 여기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집행 비용은 뭐가 들어가요? 등기할 때 무슨 비용 들어가? 등록 면허세가 들어가. 자, 그러면 이것과 별도로 만약에 그러면 채권 압류, 그 채권 가압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겠어요? 채권 가압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뭐냐면, 우리 뭐 인지대, 뭐 송달료, 이렇게 보증보험, 그 다음에 뭐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가 들어갈 수 있고, 이게 가압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러면 집행할 때 무슨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가압류 집행할 때 무슨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가압류에서 집행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제3채무자 송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겠어요? 송달료죠. 그래서 자, 이게 왜냐하면 재판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는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전 소송 비용과 보전 집행 비용이 나눠진다는 게, 우선은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95페이지에는 이것도 굉장히 뭐 잘 써져 있는데, 요즘엔 최근 판례에서 더 좋은 문구를 잘 발견해가지고 그걸 표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한번 혹시 되면 2016 다 35451 판례에서 어떤 문구를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가압류는 한번 제가 써드리면,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 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 절차와 가압류 명령의 집행 절차를 포함한다.
집행 절차를 포함한다. 그래서 굉장히 뭐 잘 써져 있는 문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압류라는 것은 법원의 그 가압류 명령을 위한 그런 재판 절차.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 절차로 나눠지는데 이때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자 이걸 그 가압류에서 알려면 이 비용이 이 절차가 두 개 나눠진다. 이걸 먼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보충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보충 프린트를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 그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왼쪽에 보면 보전 소송 비용과 그 다음에 보전 집행 비용을 나누고 그 다음에 민사 소송 비용과 민사 집행 비용 나눈다 해가지고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 민사 소송 비용을 먼저 보시죠. 민사 소송 비용이라는 건 소송 비용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돈을 받죠? 그 재판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을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오른쪽 번더 먼저 자 민사 집행 비용이라는 게 우리 보면 채권 압류 및 출신 경매 그 유체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민사 집행 비용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래서 자 이걸 보면 253페이지를 그 보충 그 교재 25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보는 건 틀을 잡기 위해서 한번 꼭 필요한 거거든요. 자 25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오고 있냐면 민사 집행 비용을 어떻게 버느냐. 그래서 253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 개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은 딱 한 조각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민사 집행법에 강제 집행 비용은 그 추심을 위해서 별도의 집행 선언이 없이 본래의 강제 집행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어떤 민사집행법에서 하나 있는 유일한 조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시키냐면 우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5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받죠? 강제 경매에서는 맨 위에 보면 있죠. 자, 강제 경매에서 집행 비용은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매각 대금에 배당해서 계산해서 채권자가 3만 원 내가지고 영순위로 배당하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집행 비용. 아까 다시 보세요. 253페이지 보시면 강제 집행 비용은 그 추심을 위해서 별도의 집행 권한이 있지 본래의 강제 집행, 즉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보면 당연히 경매에서 배당표를 짤 때 이 경매 비용을 영순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체동산은 어떻게 할까요? 자 유체동산은 몇 페이지냐면 25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5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해가지고 양가로 1번 보면 이 경우에는 압류물의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의 청구 채권과 함께 집행 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집행관이 나중에 나눠줄 때 이 비용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채권자한테 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부동산과 유체동산에서는 아까 그 조문이 그대로 적용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바로 그 밑에 마법원의 채권을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됐죠. 양가로 1번 보면 우리 만약에 채권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를 할 때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 우리 채권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있고 변호사, 법무사, 보수가 있을 수 있고 그건 나중 문제고. 자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받느냐면 1번을 보세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에서 집행기관이 현실의 현금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거기 보면 자 거기도 다운표 주세요. 채권 압류 명령에 집행 비용이 표시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만약에 전부 명령에 의해서 제3채무로부터 집행 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 추심 명령에 의해서 제3채무로부터 압류 채권을 수령해서 집행 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실무상으로 채권 압류 명령 신청서에 집행 비용의 기재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가지고 채권 압류 및 전부 추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채권자가 청구 채권과 동시에 집행 비용을 추심하려면 신청서에 취재를 해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우리 보면 자 옛날 분들은 이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이런 게 없는데 요즘은 우리 공단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를 보시면 보충 프린트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충 프린트 11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보면 우리 공단의 선거 보면 자 이게 채권 압류면 추심 명령인데 거기 오른쪽에 보세요. 별지목록 해가지고 원금 이자라는 건 이게 집행 채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집행 비용 있죠. 이렇게 같이 우리 채권 압류할 때 같이 청구하게 되면 이 비용을 한꺼번에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기 모두 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근데 우리 공단에서 했는데 인지대 송달료 그 다음에 이 집행 준비 비용 해가지고 자 그 밑에 보면 그 등기사항 증명 뭐 법인 등기부 등본 그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보수를 이제 7만 원 넣었잖아. 우리 공단 보수 해가지고 7만 원 넣는 건 공단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공단에서 양식인데 자 보면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교재를 한번 다시 보시면 자 259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1번 보면 이렇게 됐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에서는 자 아까 다운표 보면 채권 압류 명령에 집행 비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나 반대해서 보면 표시되어 있으면 이렇게 집행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공단 서식이나 외부 서식은 다 이렇게 집행 비용이 없는데 원래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서식을 바꿀 때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에서 이 비용을 빠뜨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받느냐? 그게 바로 그 교과서 260페이지 보세요. 260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2, 4, 6, 8, 9번째 줄 보세요. 거기다 줄 치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채권 압류 명령 신청서 등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의 집행 비용은 언제? 나중에 집행 비용에 확정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행 절차에서 그냥 거기서 아까 부동산, 유치동산은 당연히 주는 거고 채권에서 만약에 채권 압류나 추심이나 정부에서 같이 신청했으면 거기서 추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못 받았으면 나중에 이제 그 절차가 집행 이게 놓쳤으니까 이 절차에서 다시 추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 비용의 확정 신청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 비용의 확정 신청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우선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를 지금 어디에 보냐면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까 그 보충 프리즈 11페이지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 공단에서 자 원금과 이자만 이렇게 넣는데 요즘엔 집행 비용이 해가지고 다 이렇게 추산한 게 대부분의 총무 그 과장님들이 다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하고 이게 그런 의미다 그거죠. 근데 우리 아직 공단 홈페이지 서식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식을 뭐 붙일 때 같은 것 같은데 자 다시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 보충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보냐면 자 민사소송 비용은 딱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을 한다. 그게 바로 보충 프린트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민사 집행 비용은 금방 했죠. 그래서 아까 조문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그 강제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 집행번호 없이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유치동산은 당연히 받는 거고 채권에서만 그렇게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거 신청 안 하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집행 비용의 확정 신청을 한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인데 자 그러면 자 위에 보면 그 이제 우리가 할 건 말이면 이제 보전 가압류 가처분은 어떻게 다르냐면 그 위에 보시면 자 보전 소송 비용이 가장 어려웠죠. 예를 들어서 그 95페이지 아까 봤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가압류 할 때 보면 첫 번째 비용을 보면 가압류 명령을 얻는데 위한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 이게 민사 소송 절차를 따라가 가지고 자 이 비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바로 그 뒤에 있는 판례가 있죠. 거기 보시면 그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미스를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제가 그 줄을 쳐놨잖아요. 거기 보면 맨 위에 줄 쳤는데 이유 보면 그 1번부터 보세요. 자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상의를 하는 규칙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취소 이런 것들은 자 변호사 보수를 언제 받을 수 있냐면 뭐 원래 피보전 권리의 값의 2분의 1에 한다. 근데 이 단서가 중요하죠.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 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신문을 거친 경우 한다 해가지고 변호사 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변론이나 신문을 거치지 않으면 변호사 보수를 못 받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밑에 있죠. 제가 줄을 쳐놨죠. 가압류 가처분 명령 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자 변론이나 신문 없이 진행된 경우에는 자 있죠. 그 변호사 보수 규칙 반대 해석상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결론은 자 이걸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 또는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1페이지 표에 보면 이게 아까 그 1페이지 한번 다시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그 보존 소송 비용에서 보면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면 변론이나 심리라고 적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이 가압류 신청 비용 같은 경우는 임의적 변론이나 심리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 나눠가지고 만약에 이걸 거치지 않았으면 이 비용을 청구 못하는 거예요. 청구 못하는 거고 만약에 변론이나 심리를 거쳤다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변론이나 심리를 거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처분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즘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해가지고 이 처분금지 가처분 있잖아요. 이것만 여기에 들고 그러면 변론이나 심리를 거치는 가처분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래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에 해당되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여기까지는 이게 가압류 결정 비용은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한테 뭐 이게 임의로 받는 건 별개의 문제고 소송 비용으로서 못 받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시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 판례각본이 약간 흔들리잖아. 진짜 못 받는 건지. 그래서 이 페이지 거기 오른쪽에 보면 제가 논문을 갖다 놨죠. 여기 보면 이 박스 하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통상적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신문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 결정 주문에도 소송 비용에 관한 주문이 없다. 이런 경우는 자,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이 대상이 되지 않고 자, 소송 비용은 신청자가 본인이 부담해라. 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처분 결정을 받는데 소요된 법무사 보수 등은 원고 등이 부담을 해가지고 이 논문에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에 저도 이게 이 판례각본도 약간 했는데 이게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변론이나 심리를 거치지 않는 거 그건 뭐냐면 일반적인 가압류라든가 이 가압류는 전부 다 해당되는 거고 가처분 같은 경우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얘만 이 변론이나 심리를 거치지 않는데 얘네들은 적어도 재판 비용, 보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못 받는다는 거. 이에 비해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우리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뭐 이런 그 가처분은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건 이제 이걸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왜 그러면 이 여기서 비용을 못 받는 거냐? 그래서 거기 보면 3페이지 여기도 3페이지 밑에서 그 3번에 이유 3번에 보세요. 3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자, 거기다 줄을 치시면 가압류 밑에서부터 2, 4, 6, 8번째 줄이 있죠. 가압류 가처분 명령 사건은 그 신청 사건에 한해서 변론이나 신문 없이 진행된 경우 자, 얘만 그 변호사 보수를 변론이나 신문 없이 진행된 경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로가 하나 중요해요. 왜 이게 못 받는 거냐면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왜 이걸 못 받는 거냐면 이게 대심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보면 우리 공단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이 있죠. 그래서 그거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거 끝나면 그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돈 달라고 이렇게 쪽지를 보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쪽지를 보내면 이제 돈 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었는데 그 담당자가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 뭐냐면 이건 돈을 못 주겠는데 걔도 그 이름 모르는데 돈을 못 주는 우리가 이제 달라고 했으니까 네가 돈을 달라고는 이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보라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소송비용 신청을 딱 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이게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압류금지 범위 변경은 상대방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심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적었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1페이지에 보면 이게 뼈대를 여기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에서 뼈대 논리적 구조는 얘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자, 왼쪽으로 보면 자, 그 보전 소송비용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우리 가압류 결정을 받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 이게 바로 보전 소송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보전 소송법이 따로 뭐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보전 집행비용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지금 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변론이나 심리를 거치는 건 뭐냐면, 자, 보전 소송에 대해서 다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보전 집행비용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자, 거기 23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33페이지. 233페이지 보시면 그 양가로 3번이 있죠. 양가로 3번에 보면 가운데 정도 상가로 3번에 있는데 뭐라고 쓰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가압류 가처분에 자, 여기 보면 집행이라고 돼 있죠. 명령이 아니에요. 자, 집행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가압류 가처분에 자, 집행에 든 비용은 집행 비용으로 된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집행 비용이 든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잠깐 넘어가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 한번 보세요. 263페이지요. 263페이지 보시면 이 아번에 보면 보정 집행 비용의 추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압류 집행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똑같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가압류의 집행 비용은 본안의 강제 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다. 자, 여기다 추심. 자, 가압류의 집행 비용은 본안의 강제 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다. 여기다 줄 치시고 자, 다만 뭐 가압류 집행 비용을 뭐 명백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명을 해야 된다. 그 밑에도 자, 본 집행과 별도로 가압류 집행 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집행 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을 해라.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를 했어요. 부동산 가압류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자, 우리 이게 집행 비용이 등록 면허세가 들죠. 자, 등기할 때 들어온 비용이 집행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금방 읽었죠? 어떻게 돼 있어? 거기 보면 가압류의 집행 비용은 본안의 강제 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자, 이 부동산 가압류 했으니까 본안이 뭐예요? 본 집행이 뭐예요? 경매죠. 강제 경매할 때 보면 이 부동산 가압류를 경매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매 신청 이렇게 등기부에 찍혀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경매했을 때 나중에 보면 배당을 해주잖아요. 이 배당 절차에서 이 가압류 집행비용 등록 면허세를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 해석이 이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실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게 돼 있죠.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본안의 강제 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즉, 본 집행을 할 때 가압류 집행비용을 네가 신청하면 주겠다. 근데 여기 있죠, 밑에. 만약에 이거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왜냐면 놓칠 때. 이럴 때는 집행비용의 확정 신청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한번 1페이지 표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페이지 다시 표를 보면 그 보전 집행비용과 민사 집행비용은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거고 보전 소송비용과 민사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 가압류가 아니고 채권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지식관리에 올라온 거 있었죠. 만약에 자, 내가 만약에 채권 맨 처음에 채권 가압류를 했어요. 채권 가압류를 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이 가압류 그 비용을 어떻게 받을 거냐.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그 계장님 하신 거 보면 자,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 제목이 사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잖아요. 제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본압류를 할 때 자, 이 계장님이 뭘 신청했냐면 이 가압류에 들어간 비용 전부 다를 이 집행 여기다가 그 같이 청구를 했던 거거든요. 이걸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뭘 나왔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분이 답을 알고 있는 건데 잘 보세요. 흥결사항 보면 가압류 집행비용 해가지고 우리는 뭘 신청했냐면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그 다음에 그 법무사, 변호사 보수 해가지고 이만큼 이걸 전부 다 여기다가 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정해놨냐면 이렇게 됐죠. 자, 가압류 비용이 가압류 집행비용이 아닌 가압류 신청이나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이는 재판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 부담 및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가로 하나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자, 만약에 변론이나 신문을 거친 경우이고 만약에 변론이나 신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네가 부담해야 된다. 아까 그 논리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그래서 가압류 집행비용에 해당되는 걸 소명하거나 뭐 제외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 얼마만큼이 예를 들어서 채권 가압류했는데 이게 지금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할 때 여기다 얼마가 그 가압류 집행비용이에요? 얼마가 가압류 집행비용이에요? 송달료. 1회, 그러니까 1회나 2회 송달료가 집행비용이었던 거야. 잘 보세요. 여기 그래서 자, 이걸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책에는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거 보면은 가압류 명령, 명령 비용과 재판 비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쓰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다시 표를 한번 보죠. 그래서 1페이지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전 소송 비용이라는 게 가압류 결정을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전 집행비용이라는 게 단순히 집행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압류라면 등록면허세고, 채권 가압류라면 채권 송달 비용이고, 그 다음에 유체동산 같은 경우는 뭐 딱지 붙이는 비용이 있죠. 집행관한테 의뢰하는 그 비용이 순수한 집행비용이라고. 그래서 이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 확정에서는 이 네 가지 비용이 네 가지가 있다는데 특히 민사소송은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민사집행도 이게 뭔지는 알고 있는데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에서 이게 보전 소송비용과 보전 집행비용을 나뉜다는 걸 어떤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약간 미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 그러니까 우선은 나머지 것들은 논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데 우선은 이 비용을 4개로 나눠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4개가 다 받는 절차가 다른데 특히 보전 소송 비용과 보전 집행 비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한 4번이나 6번 동안 계속 조금씩 할 거였는데 우선은 우리가 가압류가 이 명령까지 얻는 절차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가압류 재판할 때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받는 거고 집행할 때는 민사집행법의 영향을 받는 건데 이걸 하나로 묶어놔가지고 이런 착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압류 집행비용이 채권 가압류. 네. 제3채무자 송달료 1회분이 가압류 집행비용이라 했잖아요. 뭐 1회 송달한다면 2회 해가지고 송달 제3채무자 송달하죠. 채권자나 채무자 송달 비용은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채무자도 송달 비용도 그것도 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채권자도 그런 거야?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송달할 의무는 없는데 그냥 고지해도 되는데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송달료를 뭐 각각 해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집행이라는 건 제3채무자한테 하는 게 집행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채무자나 제3채무자까지 하는 게 집행이고 채권자한테 하는 건 그냥 알고 고지 의무이기 때문에 뭐 어디 문헌은 안 봤는데 그 제3채무자 비용은 당연한 거고 채무자도 뭐 일정한 뭐 그 방어권 줘야 되니까 맞건데 채권자는 고지만을 하기 때문에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송달 비용 그 정도다. 송달료. 그것도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이 4페이지 그러니까 아까 3페이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보정명령이 굉장히 잘 나온 보정명령이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